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의 그 파시즘과 자유, 저한테 그 어떤 생득적 그러한 개념에서 인드라에게 자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전쟁이나 공황, 뭔가 이렇게 불가피한 무슨 뭐 지진, 이러한 데서 그러한 불가피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나면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인드라의 자유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요,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성렬형, 원희룡, 오토기어, 김길선, 최정현 학술원, 좌우익 파시오는 가짜뉴스와 테러 참사 갈등과 전쟁과 유가 상승을 원한다. RFA, VOA, FA, 호리플래시, 월스트리트저널, 그 다음에 DW, 퍼스트포스트, 외교안보정치. 성렬형,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참석. 한국에서 자유좌우파로 인정받으려면 현충원에 모신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모두 참석해야 됩니다. 자유좌파 김대중 대통령이든 뭐 자유파 박정희 대통령이든 뭐 거기 하여튼 한충원에 계신 분들은 다, 김영삼 대통령 다 모두 인정하는 것이 인드라 볼 때 자유파 개념이다. 반면에 현충원에 없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을 인정하지도 말고요, 자유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지만 추모하시면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파시즘, 좌우의 파시즘에 대해서 이거 문제를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된다. 현충원에 없는 자들에서는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충원에 없는 애들은 대통령도 아니에요. 인정하지 마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충원에 없는 자들은 좌파 우파도 아니에요. 그냥 좌익 파시오, 우익 파시오예요. 파시스트들과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강조하지만 반정미당이 자유좌파이기 위해서는요,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해야 돼요. 그 추모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반정미당이 좌파시오라는 거예요. 파시오하고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파시오하고 타협하면 파시오가 돼요. 파시오와의 타협은 없습니다, 여러분. 파시오와의 타협이 아니라 파시오와의 투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유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정말 부탁인데 파시오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현충원에 없는 애들은 파시스트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러시아 가스 보유한 하마스, 카타르가 토트넘 이스라엘을 인수할까요? 라고 인드라가 도전적인 문제 제기를 했죠. 카타르의 어두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인드라는 이제 성렬형이 사우디하고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거 올리니까 국빈 반응했네요. 이게 원래 예정되어 있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렬형이 사우디와 카타르를 아주 시기적절하게 방문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야 막 하마스 카타르 막 요즘 많이 까잖아. 알자지라 방송, 알자지라 구독자잖아. 동시에 알자지라가 알자지라 영화 방송이 성렬형 이게 국빈 방문했다. 알자지라가 카타르 방송인데 흥미롭게도 알자지라가 성렬형이 카타르 방문한 걸 보도를 안 했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알자지라도 지금 거꾸로 온 거야.
난 이런 게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이런 설정을. 네, 전 세계 대다수 주요 언론들이 성렬형이 카타르를 방문한지 아무도 모르게 언급을 안 해. 사우디 방문한 것도 언급을 거의 없어요. 성렬형이 잘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소리 소문 없이 하는 외교예요. 정말 적절한 시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성렬형이 아주 훌륭하게 방문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는데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성렬형이 이번에 사우디와 카타르 방문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만형이 인드라 살만형 좋아하잖아. 카타르 국왕에 대해서 아직 인드라하고 어떤 매개점이 없기 때문에 알자지라는 좋아합니다. 인드라 알자지라 방송 좋아하잖아. 근데 카타르 국왕하고는 저는 접점이 없기 때문에 뭐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살만형에 대해서 인드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살만형이 이제 왜 성렬형을 좋아하냐면, 성렬형이 이제 청와대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맞은 게 살만형인데, 살만형 같은 경우는 무슨 웬만한 건 다 눈에 안 채잖아요. 자기가 딱 어디 미국이다 갔다 그러면은 웬만한 건 호텔은 다 자기 식대로 다 바꾸는 스타일인데, 돈 얼마가 들었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성이 문제다. 자신을 대하는 진심의 정치를 원하고 있겠죠. 진심이 없는 어떤 응대에 대해서는 그런 살만형 같은 사람은 더 잘하니까. 근데 성렬형이 자기 집을 내줬다 이거야. 자기 안방을 내줬다.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살만형이. 이렇게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몇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을 대해줄 때 상대가 진심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늘 국익원과 CFR을 존중하지만 일부 CFR 회원 입장과 달리 저는 살만형을 살만형과 함께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인드라가 한반도의 국익, 대한민국의 국익, 단순히 어떤 국익 차원에서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이익이 되니까 살만형하고 손잡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저는 만약 그러한 입장이라면 저는 이런 얘기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익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건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CFR 위원은 왜 이렇게 살만형에 대해서 싫어할까? 저는 그리고 왜 이렇게 좋아할까?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국익의 관점, 무슨 CFR의 관점,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관점에서 살만형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근본적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자유의 문제의 관점에서. 이걸 진심으로 진짜로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 제가 옳은 건 아니잖아. 당신의 얘기가 맞습니다 하고 저는 언제든지 그럼 나는 살만형을 여태까지 잘못 봤구나. 그러면 살만형 지지 철학게요. 히틀러가 채식주의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채식주의를 포기하듯이 얼마든지 당신의 얘기가 맞다면 저는 살만형에 대한 관점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가 당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왜 이렇게 당신은 살만형에 대해서 싫어하나 에 대해서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물론 살만형이 뭐 이런저런 막 이렇게 하고 했다 라는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신이 반대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예, 철학에, 예, 미국의 이익, CFR의 이익, 국익원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인류의 관점에서 저한테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왜 이렇게 살만형을 싫어합니까? 예, 그걸 좀 저한테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 바이든님, 김영부인님이 누구죠? 김영부인이 누구죠? 김영부인이 누구예요? 전 모르는 사람인데. 김영부인이 누구예요? 아, 김건희 영부인님. 예. 어때서? 아, 영부인님. 저 김건희 언니 좋아하는데 왜? 따라하는 게 뭐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예. 저는 제 걔 문좀비 걔 너무 지나치게 나대가지고 걔는 짜증나는 면에서 보면은 영부인님이 좋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 문좀비가 너무 지나쳤죠. 그 걔. 예. 대개 특딱 정수. 걔가 문제지 뭐. 걔보다는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파시즘 언론에 좀 너무 지나치게 좌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 좌우의 파쇼 그 한걸레 따위를 국내 찌라시들을 너무 지나치게 보게 되면 색안경을 끼게 되고 바라보게 돼요. 저는, 예, 그런 색안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개 특딱 정수기 좀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나대가지고 그게 되게 부정적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제 시각은 무슨 국내 찌라시하고 연관이 없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해서 자신있게 문제가 될 게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고요. 뭐 아름답다, 저는 뭐 난 뭐 그런 건 예, 뭐 저기, 예, 나타샤도 그런 얘기 하는데 성형 수술했잖아. 뭐 성괴다, 성형 괴물이다. 그래. 너는 그냥 뭐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저 언니를 뭐 이렇게 과대 평가하기도 싫고요. 저는 어지간하면 김건희 언니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예, 저는 성렬령 대통령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성렬령 부인이잖아. 직위가 없어요. 성렬령 부인일 뿐이지. 영부인. 내가 이든영 얘기한다 해서 이든영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예. 난 그런 신변잡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김건희 언니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김건희 언니가 뭘 하건, 예,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전기차 오토기어님이죠. 그래서 오토기어님 수소차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카타르와 사우디를 방문하는 것은 지금 한국이 이렇게 그 중동 전쟁이 터지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한국은 수출입 국가인데 한국의 그 원화와 이 수출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전비의 이런 어떤 잘못된 정책, 예, 반원전 정책은 정말로 한국의 치명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친환경 원전 정책은 유지되면서 이러한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같은 나라에서는 수십 년간 적자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인 적자입니다. 한국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이런 걸 감수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사우디나 카타르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나라가, 예, 자신들의 주요한, 예, 수출국이기 때문에, 예,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호혜적 관계가 중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소차 이런 개발들, 오토기어님 이런 나라 전문가적인, 예, 관점, 뭐 배터리나 자동차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
오토기어님 이런 전문가들이 늘 가지는 경각심이 뭔지 아십니까? 가짜뉴스, 가짜뉴스, 포퓰리즘, 일루미나티. 축구건, 자동차건, 정치건, 외교건, 경제건, 이 가짜뉴스가 문제인 겁니다. 가짜뉴스, 음모론, 포퓰리즘,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짜뉴스들이 조회수가 더 많고 또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찌라시니까. 한국 국내 찌라시들은 다 파시스트가 장악하고 있잖아. 저는 국내 찌라시를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권하지 않잖아요. 인용도 안 하잖아요. 국내 찌라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망칩니다. 인들아 늘 강조하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다수 영국, 독일 같은 나라에서 중앙 언론이 3개면 충분해요. 많아봐야 한 5개. 한국은 10개가 넘어. 뭘 의미하죠? 얘네들은 이 찌라시들은 이 10개가 넘는 것들이 운영하려면 어떻게 되죠? 남들을 헛뜯고 뜯어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좌우 파쇼 찌라시들이 누굴 피 빨아먹고 있습니까? 네? 피 빨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설 지어주시고 협박하고 사기치고 한국 찌라시입니다. 이게 인드라가 얘기가 한 3개 정도로 줄면 돼요. 나머지는 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정리가 되면 되는데 도대체 뭘로 먹고 살아 한국의 찌라시들은. 이게 어떻게 운영이 돼요? 말이 됩니까? 네? 한국 찌라시 시장이 정리가 돼야 돼요. 다른 거 정치개혁 뭐 저쪽에 하는 다 큰 거 다 제가 볼 때 정치개혁의 가장 우선순위는 찌라시 개혁부터 시작되네요. 거기에 무슨 특정한 무슨 뭐 언론 통폐합 전단 정부에 그런 걸 반대합니다. 뭐 인위적인 거 아니고 시장 원리에 따라 하면 돼. 시장 원리 따라. 특혜를 주면 안 돼. 찌라시에게 특혜 줄 필요가 없어요. 광고 주면 안 돼.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면 돼요. 네, 특권을 없애면 돼. 찌라시에 대한. 스스로 먹고 이렇게 미국처럼 일본처럼 영국이나 독일처럼 그러한 찌라시 언론 환경을 제시해주면 돼요. 한국의 찌라시는 지금 너무 지나친 특권에 안에 있다.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인들아 이상한 소리가 나. 삼바 축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유튜브 방송 이제 켜놔가지고 그러네. 이제 안 들리죠 유튜브 방송. 죄송합니다. 이제 소리 안 나죠? 네. 그 삼바 음악이 아니라 이따가 저기 설명할 텐데 조지 베이커라고 흑인 아티스트가 있어요. 이따가 얘기할게. 축구 얘기하면서 노래예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켜놨는데 깜빡하고 그걸 놔두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토기어님 하여튼간 훌륭한 수소차에 대한 논란 여러가지 있죠. 일단 충전소부터 하여튼간 여러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겠죠. 핵융합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한국의 자동차나 배터리는
한국의 기업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정부와 같이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이러한 R&D 투자를 열심히 하는 정부 중에 세계 최고 정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이것은 독일 정부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독일 정부는 이런 면에서 R&D 투자에서는 항상 한국이 거의 세계 톱 수준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본받아하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없는 예산에 국방비에 힘쓰랴 뭐 이러는데 다른 나라들은 국방비도 신경 안 쓰고 복지에만 올인하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국방비도 내는 와중에도 이런 R&D 투자를 게을리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면들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지에도 신경 쓰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원희룡 주택부 호가일 장관은 사우디 참석들에게 저를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뭐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사우디 같은 나라, 중동의 아랍 국가, 각자의 이태리의 마피아 개념 이런 것처럼 이런 형제 개념, 그 프리메이슨도 메이슨도 형제, 뭐 공산당 애들은 동무, 동지, 동무, 형제. 프리메이슨들은 항상 형제단, 이슬람 형제단 이런 게 있잖아. 형제라는 표현은 굉장히 가족 같은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브라더후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인드라가 원희룡을 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인드라가 뭐 차기 대통령은 원희룡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인드라는 항상 얘기하지만 세훈이 형은 영원한 서울시장 레전드가 되길 바라는 사람이고, 부산 철수 대 제주 희룡, 이런 양자 구도가 될 걸로 그걸 강조했죠. 그러면서 철수 형이, 부산 철수가 좀 앞서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부산 철수, 제주 희룡, 그 넷플릭스 드라마 빠찡고 구도다. 늘 강조했고요. 60년생 인드라의 그 설정이 늘 얘기하지만 60년대 출신, 그다음 이번에는 지역적으로는 부산 경남 출신,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11월과 12월 달엔 영국과 네덜란드 국빈 방문도 한다고 하네요. 전 몰랐습니다. G7 가입으로 가는 신호가 아닐런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네덜란드 하면 하멜 표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멜 표류기에 대해서 한국의 이제 이 자주 파시오 역사관을 가진 애들은 하멜 표류기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편치가 않죠. 왜냐하면 자주 파시즘을 갖고 있으면은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하멜 표류만 보면 한국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근대화가 될 수 없는 나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주 파시오 경제론 입장에서는 자주 파시오 경제론은 어떻습니까? 서구의 개입이 없었다면 저절로 자본 경제가 됐을 것이다 라는 게 자주 파시오 경제론 아닙니까? 핵심. 근데 하멜 표류 같은 게 딱 있는데 하멜 표류기 같은 거를 교과서에 실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주 파시오 경제론이 부정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교과서에 나올 수가 없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것들, 불편한 진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얘기 안 한다 이거야. 정교조 파시오들이 이런 거 소개를 안 해. 파시오 정교조들은 어떤 학생들이 정교조 파시오에게 하멜 표류기 읽어보셨나? 너 누구야? 그러면서 굉장히
전체주의적으로 파시적으로 그 학생을 굉장히 괴롭히겠죠. 정교조니까. 저는 학생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교사의 권리보다. 이런 점을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늘 교사의 폭행, 교사의 어떠한 파시즘에 대해서 항상 저항해왔던 사람입니다. 제 입장에서 교사들은 다 파시스트고 미친 개였어요. 그런 사람들의 권리보다 학생의 권리를 더 존중해야 된다는 게 님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반면에 그렇다고 하면은 무슨 뭐 무작정 하멜을 옹호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하멜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이거든요. 하멜이 고아 출신이어가지고 돈 벌려고 동인도 회사에 들어왔다가 일본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요를 하게 됐어. 그래서 하멜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얘는 또 요 시기가 하멜이 필요하다는 시기가 1653년인데 하필이면 이 시기가 영국과 네덜란드가 1차 전쟁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깨집니다. 그때 영국에서 네덜란드를 깨부순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올리버 크로멜. 크로멜이 네덜란드를 깨부시죠. 그때 마침 하멜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양쪽의 인드라는 자주 파시얼 경제론도 아니고 근대화 식민지론 이것도 아니잖아요. 양쪽 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국위본론 관점이죠. 저는 국제유통자본론 관점에서 이런 불편한 진실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네덜란드나 영국에 국빈 방문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G7 가입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겠죠. 글쎄요,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네덜란드하고 영국 하면은 이게 과거에 빌더버그 네덜란드 왕자와 영국의 빅터 로스차일드가 했던 게 빌더버그 그런 게 떠올라서 약간 저한테는 국위본론 관점에서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국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니까 논평을 삼가하겠습니다. 어쨌든 성희롱이 외교 이렇게 여태까지 한 것들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문전비처럼 무슨 단순 관광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봐야겠죠. 영국 동인도 회사가 아니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영국 동인도 회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우리 아이고 바트가 또 이렇게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네덜란드에 있는 하멜 또 거기 갔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제주도를 좋아해요. 아이고 바트가. 참가시 이건 뭐지? 그 다음에 니커창이 죽었다고 하네요. 이제 그래서 이건 뭐 음모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완벽한 스토리여가지고 저는 음모론을 비판적으로 보지만 리커창이 갑자기 하필은 것도 심장마비야. 그래서 그래도 음모론을 경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맹꽁 시파르 찐꽁에서 맹꽁 시파르를 견제할 만한 인물은 이제 없네요. 없어. 그나마 여태까지 리커창이 거의 고독하게 버텼는데 리커창도 없으면 이제는 뭐 상하이방도 완전히 리커창은 상하이방 아닙니다. 리커창 같은 경우는 공천당했어요. 공천당.
예, 공천당의 대표 주자가 리커창이었고, 예, 장점인 얘가 이제 상하이방이었다면 장점인도 가고, 예, 리커창도 가고, 문제 태자당만 남았다. 완전히 이제 매크론 시파르가 완벽하게 격가지를 정리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마비 됐어. 그렇죠. 인드라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심장마비는 굉장히 이제 아무튼 항상 물음표를 남기죠. 황장엽 선생님도 이렇게 심장마비였죠. 가장 흔한 방식이에요, 진짜로. 음모론적으로 복구는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가장 간단하게 주사 한 방이면 죽는 게 심장마비니까. 그보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아직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런 음모론은 제쳐두고 향후 어떠한 쭈꿍 그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야기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음모론을 좀 제쳐두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큰 그림에서 좀 이럴 때일수록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좀 더 이렇게 구기본이나 CFR 여러가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나 이런 데서 좀 참고를 하고 뭘 어떻게 떠드나 그 다음에 제가 논평하겠습니다, 따로. 그 다음 김길선 누님, 탈북자들 비난할 거면 가짜뉴스로 비난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이 정혜성이란 분은 북한에서 이제 언론인이었죠, 언론인. 근데 이제 반쪽 북한에서 이 정혜성 언론인에게 기자를 비판하는데, 우리 민족끼리라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거기서 이제 하는데 기자를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컴퓨터 게임만 했다. 근데 90년대 때 컴퓨터가 없었다 이거죠. 컴퓨터가 없는데 어떻게 게임을 하냐, 컴퓨터 게임을.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비판한다 이거죠. 가짜뉴스 참고하시고, 남대문에서 거지 생활한다, 가짜뉴스. 일단 워싱턴 톡, 두 분 다 리처드 놀리스, 이분은 두 분 다 이제 CIA 요원인데, 리처드 놀리스님들아 얘기했죠. 이분은 브레진스키 연관이 있는 분이에요. 국방부 부차관까지 국무부 시했나? 국방부 부차관. 이분은 브레진스키와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시고, 브루스 클링너는 헤리티지 재단. 두 분 다 CIA인데 굳이 구분한다면은 그 브루스 클링너 이분께서는 이든영 계고, 헤리티지 재단이 자유우파 재단이지만, 싱크탱크지만 지금 헤리티지 재단은 이렇게 지금 주류가 지금 이든영이 잡고 있거든요. 이분은 브루스 클링너는 자유우파시지만 친 이든영 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처드 놀리스 같은 경우는 브레진스키하고 같이 일했지만은 이든영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트럼프계는 아니라는, 그런 트럼프계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다 CIA이지만, 전직 CIA이지만 약간의 정책 차이가 있다, 노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분이 다 좋은 얘기를 하셨다. 네. 브루스 크링너는 자유좌파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우리 로리스 이브는 자유우파적 관점에서 좋은 말씀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아주 조금씩 내가 얘기했죠. VOA 방송이 점점 더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소리 방송 워싱턴 톡도 굉장히 점점, 이전에는 한반도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수준 높은 방송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이러한 퀄리티를 제공하는 방송이 없어요. 국내 찌라시들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다루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해. 패널들도 이런 얘기를 이해를 못하고요. 이럴 만한 전문적 수준의 공부도 못했고, 그런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파시즘에 쩔어 있고. 그래서 한국의 시사 토론들은 여러분들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눈 버려요. 귀를 버리고 눈을 버립니다. 한국의 정치 언론 쪽에 이런 어떤 애들의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수 된다고 또 술만 퍼먹고 맨날 무슨 문전비 같은 데서 아부나 떠는 애들이 전문가라는 애들이에요. 능력도 없고 그냥 대학원생이나 학생들 착취만 하는 애들이 한국의 교수란 애들이에요. 공부를 안 해. 무식해요, 한국의 교수들이. 물론 일부 성실한 진지한 교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수예요. 대다수의 교수들은 그냥 정치꾼이고 아부꾼이고 패거리 형성해서 동료 교수들을 왕따시키고 대학원생들을 자기 노예처럼 부리고, 이런 애들이 정교제다 뭐 이러면서 사악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게 한국 대학의 현실이고 한국 교육의 현실이에요. 이걸 타파하지 않는 한 한국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교조는 한국 고등학교 교사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수국골통 한국 교수들이 주도하는 게 파시오 정교조입니다. 한국 대학 교육을 타파하지 않는 한 한국 교육의 미래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교수들을, 이 정교적 교수들을 혁파해야 됩니다. 이 파시스트를. 사기꾼들이고 착취지 않고 파시스트의 한국 교수를 대다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한국 고등학교 교사들 정교조는 의외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한국 파쇼 정교조를 움직이는 건 대학 교수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대학 교수의 정교조를 이렇게 배후 조종하는 게 국내 조직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죠. 가짜 뉴스를 누가 만들어요? 국내 조직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입은 일부 분파가 만들고 있어요. 찌라시를 누가 명령해? 국내 교수에게. 누가 가짜 뉴스를 전파합니까? 국내 조직이 아니라니까. 누가 원전 가짜 뉴스를 하라고 시위하라고 명령합니까? 누가 오더를 때리고 있어, 가짜 뉴스를. 하늘이 내립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교수가 뭘 알아, 무식한데. 오더 때리니까 자리 보죠. 왜 안 그러? 그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서울대 교수에서 자리가 쫓겨나. 그러니까 명령을 들어야지. 보신주의 잘하면 서울시 교육감도 되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정현 학술원 싱크탱크로서는 높이 평가하죠. 그래서 브리킹스 연구소하고 이렇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ISI, 브리킹스 연구소는 CIS 이제 헤리티지 제자는 자유우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싱크탱크 CSIS는 중립, 브리킹스 연구소는 약간의 자유좌파 민주당 평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인드라가 이렇게 아까 제 앞에서 술 먹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흥미롭게 한국노총의 미션은 끝났는데 그때는 뺏기 위한, 한국노총 이거 근데 노조를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노총은 대부분 중소기업 노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기업이라고 노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은행 노조밖에 없어요. 한국노총의 대다수는 다 중소기업 노조고, 대기업 노조는 은행밖에 없어요. 금융권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제 민주노총은 공기업하고 대기업밖에 없죠. 중소기업이 없어요. 민주노총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한국노총은 뺏기 위한 것이 미션이었다면 그걸로 인해서 역사적 역할을 다 했다.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지키기 위한 소수 특권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존을 위한 미션이 민주노총이었다. 근데 그것도 미션이 끝났다 이거죠. 새로운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은 얘기하는데 이제 필요하지 않죠.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노동자만을 위한 운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AI 시대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노조 조직률은 10%를 넘지 않아요. 다 한 자리예요, 한 자리. 한국이 오히려 노조 조직률이 더 높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전 세계 모든 노조 조직률이 한 자리예요, 대부분. 왜 그러겠습니까? 젊은 층들이 노조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다 비정규직, 미국만, 한국만 비정규직 아니에요. 미국만 비정규직 90년대 때부터 이미 진행돼 왔던 거고, 독일에도 엄청난 비정규직이 많고, 독일에는 비정규직이 전혀 없는 것처럼, 계약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독일의 여태까지 제조업 경쟁력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입니다. 계약직입니다. 이런 것만 아셔도 되고요. 정반합을 하시면 반합은 단서에 대표서 먹어야. 오더 내리는 것이 아베 파벌. 근데 이제 아베 파벌보다 상위의 차원을 인드라가 얘기하는 편이죠. 요즘은 아베 얘기는 좀 잘 안 하고, 좀 더 유럽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VOA, 그 다음에 줄리 터너 신입 북한 인권 특사, 참고하시고요. 트럼프 지지자 마이크 존슨이 미국 새 하원 됐다. 저는 지금 현 CFR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임 CFR 위원장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입장 차이가 지금 너무 간극이 있어서 저한테는 우려가 있고, 하루빨리 이 CFR의 갈등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갈등과 원인에 대해서 인드라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직은 정보가 부족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편으로 이해되는 면이 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 CFR 위원장 입장도 이해되고, 그 다음에 그 CFR 그 이사회 회장인
이자 벼룩주의 책사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회장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다만 혼란이 지금처럼 계속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오해의 여지를 많이 둘 수 있다. 올해 말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종료됐으면 좋겠다. 내년까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겠다. 올해 안에 이러한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이거는 국의원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큰 그림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올해 이런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세계 평화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면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안에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된다면 내년이 2024년이죠. 미국 대선이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 미국 대선 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년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인드라의 그런 과대망상적 피해망상을 깔끔하게 시켜줄 만큼 CFR의 문제들이 전직 후임 위원장들의 어떤 여러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직 정보가 부족해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